안녕하세요. 2HTV입니다. 2019년 7월 25일 목요일 오늘의 이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한 병원에서 폐암을 진단하고도 환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A씨는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았는데요. 정확한 병명 없이 열흘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자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에서 폐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고 진료 기록을 발급받기 위해 전 병원을 찾아가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폐암인 걸 알았는데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게. 네? 이 의사는 환자가 충격을 받을까봐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현행법상 환자가 질병 상태나 치료 방법 등을 물어볼 권리만 있을 뿐 의료진이 환자한테 질병명과 상태 등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고지할 의무가 없으면 병원을 대체 왜 다니는 겁니까 이게? 법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저라면 정말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이 감기도 아니고 폐암인데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이게 말을 안 해주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법을 빨리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음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포르말린이라는 화학 물질이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학교 2층 과학실에서 병을 옮기던 중 실수로 병을 깨트려 포르말린 300ml가량이 유출되었다고 하네요. 유출 후 바로 소방당국에 신고하였으며 학생과 교사 1,200여 명이 대피하였다고 합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은 약 1시간여 만에 유출된 용액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다친 학생이나 교사는 없다고 하네요. 포르말린은 방부제나 소독제로 사용되며 냄새가 독하여 흡입하면 인체에 해롭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다치지 않아서 일단 다행이고요. 물론 선생님들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출동해서 처리해 주신 소방관님들도 수고하셨고요. 누가 깨트린 건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앞으로 좀 더 조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 와중에 요 사진에 애들 손 모으고 있는 거 보면 되게 귀엽지 않나요? 저는 되게 귀여워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미래들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말과 함께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참 안타까운 이슈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던 순찰원 2명이 뺑소니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뺑소니 차량은 대형 트레일러라고 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고 하며 2명이 사망하고 2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하네요. 정말 정신 나간 놈인 것 같아요, 진짜. 대체 왜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갔을까요? 예? 저는 음주운전에 한 표 걸겠습니다. 빨리 잡혀서 윤창호법에 제대로 털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제발 이런 음주운전 사고는 안 봤으면 좋겠네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강남의 한 클럽에서 중국인 여성이 한국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금일 오전 2시쯤 강남의 한 클럽에서 중국인 A씨가 한국인 여성들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A씨에게 사과를 요청했지만 A씨는 한국 여성들이 예뻐서 찍었다 이렇게 둘러댔다고 하네요. 피해자들이 클럽에서 나가라고 했지만 나가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촬영한 사진들을 SNS에 업로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추가 범행을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긴급 출국 정지 요청을 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되었다고 하네요. 검찰 왜 이게 기각이죠? 이 현행범인데 왜 기각일까요, 이게? 제가 법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핑계도 참 창의적으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예뻐서 찍었다고 하면 웃으면서 하이파이브라도 해줄 줄 안 건지 이게 참 중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중국에 가서 자기들 나라 사람들이나 실컷 찍으라고 해주고 싶네요. 다음은 5번째, 방화 사건입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금일 이웃 주민의 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오후 B씨의 집 마당에 세워진 차에 가연성 액체를 뿌려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16년 9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방화한 이유는 자신의 강아지가 B씨 집 마당에 있던 쥐약을 먹고 죽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죽은 강아지는 참 안타깝지만 강아지 관리를 똑바로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B씨는 그냥 자기 집에 쥐가 있는 게 싫어서 그냥 자기 집에 쥐약을 친 건데, A씨가 강아지 관리를 못해서 그 강아지가 남의 집에 침입해서 그 약을 먹고 죽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해놓고 왜 남 탓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남 탓을 해야 되는 건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6번째 이슈입니다. 수도권 최대 폭력 조직 2곳에 조직원 8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는데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원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소속 84명을 검거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조직은 수원 일대에서 업소와 업주들에게 중개비를 가로챘으며 서로 경쟁 상대였던 두 조직은 하부 조직원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집단 폭력 사태를 준비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72명의 전단팀을 구성하여 마치 범죄도시의 한 장면처럼 한날 한시 일망타진을 하였으며 18명 구속, 66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합니다. 조직폭력배 무섭나요? 무섭긴 하죠. 그래서 말을 조금 아낄까 합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니까요. 걔네들은 아는 건 힘밖에 모르는 애들이라서 협박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죠. 그렇잖아요. 말로는 저도 잘해요. 저도 말로는 효도르? 크로캅? 이렇게 하면서 한 대 탁 치면 끝이잖아요. 말로는 쉽죠. 그쵸? 앞으로 경찰에서 계속 조직폭력배들을 일망타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슈가 왜 이렇게 적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정치적인 문제는 될 수 있으면은 이슈로 소개를 안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양이 좀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의견이나 문의사항은 댓글 또는 메일로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이슈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